상수도관 파손으로 물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 중 부주인지, 지리 정보 시스템 문제인지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상 이변으로 표고버섯 냉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안 돼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입 정시 모집에서 모집 정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을 못해 추가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지하에 있던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주민들에게 물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공사 중 발생하고 있는데 상수도관 파손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파손된 상수도관 주위로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긴급 보수에 나섭니다. 지난 3일 지방도로 확장 공사 중 지하에 매립돼 있던 상수도관에 충격이 갔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700여 세대에 2시간 넘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손된 상수도관이 설치된 것은 지난 2009년. 환경부 상수도관 설계 기준상 지하 1.2m 아래 있어야 하지만 45cm 깊이에 매립돼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스팔트 깨야 되니까 깨면 이제 충격이 가죠. 지난해 10월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설치 공사 도중 주변에 있던 상수도관이 충격을 받아 파손된 겁니다. 당시 인근 마을 1200여 세대에 7시간이 넘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1.5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는데 이 심도나 이게 좀 틀린 거예요. 심도. 넘나기가 틀린 거예요. 반반이 있다거나 아니면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뭐 횡단을 해야 되거나 이런 여건들을 이제 재관상을 제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상수도관은 도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 파손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공사 담당과 지작물 관리 담당 등 관련 부서들은 공사 전에 반드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의할 점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를 했더라도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모든 현장에 상주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분들도 일정이 되게 많으니까 저희 일할 때 계속 나와서 보고 있기가 좀 그 도로공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되게 많잖아요. 공사 담당자와 작업자들이 보다 주의하는 것이 상수도관 파손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비하신 분들 이동직으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를 좀 하고 있으면. 상수도관 지도와 설계도가 있지만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단순 부주의인지 아니면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GIS 문제인지 파악해 면밀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가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어린이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내 일부 놀이터가 쓰레기로 뒤덮인 채 방치돼 있다는 MBC 보도 이후 파손된 안내판을 보수하고 임시 인력을 배치해 공원 청소와 시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포 지역에 66개소의 많은 놀이터가 있는 만큼 1놀이터 1담당제 지정을 비롯해 쓰레기 수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의 평가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바탕으로 공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하위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이 개별 통보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득표율의 30%, 하위 10에서 20%의 의원은 득표율 20%를 감산한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한 현역 의원들은 총선 재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장흥 지역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표고버섯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도 아니다 보니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표고버섯을 키우는 통나무가 일렬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에는 검은색의 표고가 눈에 띄고 덜 자란 버섯도 적지 않습니다. 봄철에 나왔어야 할 버섯들이 이상기온으로 조금 더 빨리 자라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해 11월 따뜻해진 날씨로 표고버섯이 일찍 자라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닥친 한파에 얼어붙은 뒤 날이 풀리면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루라든가 육수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량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또 인건비 들여가지고 따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은 표고버섯을 제거해야 올가을에 다시 수확이 가능한데 버섯들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 따기도 힘듭니다. 이 표고버섯으로 1년 농사하고 또 나무 사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지금 산에서 벌목부터 해야 되는데 뭔 돈으로 인건비를 줘야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농사 짓기에는 농부들은 너무 매일같이 울어요. 진짜. 현재까지 장흥 지역 6개 농가 19만여 개의 온목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장흥군은 표고버섯 150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이번 주 중으로 피해 임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단 취합해서 이제 복구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한편 노지 표고버섯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빠져 있다 보니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든 가운데 발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608건의 화재가 발생해 2022년보다 10.8% 줄었으며 인명피해는 9% 감소했고 특히 사망자는 40% 줄었습니다. 발화 요인은 부주의가 1,382건으로 52.9%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 요인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화원 방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입 정시 모집에서 모집 정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대는 407명 모집에 1,006명이 지원해 2.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 수시 모집 등록률도 전년 대비 7.9% 상승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는 477명 모집에 1,527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사립대는 수시에 이어 정시에도 신입생 충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추가 모집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고심 끝에 확실한 구위를 갖춘 외국인 선발 투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인 선발 1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기아는 김선빈과 김태군 등 내부 FA 선수를 붙잡고 팀의 해결사 최영우와 단연 계약을 맺는 등 착실하게 올 시즌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새 시즌 외인 투수 농사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 외인 선발의 부진은 불펜진의 과부하로 그리고 곧바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원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기아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9위를 갖춘 외인 오른손 선발 영입에 들어갔고 메이저리그 풀타임 경험이 있는 윌 크로우를 $1,000,000에 영입했습니다. 최고 구속 153km의 강력한 구위를 갖춘 윌 크로우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스위퍼까지 다양한 변화구가 위력적인 것으로 평가돼서 올 시즌 선발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거의 선발을 풀타임 선발 투수를 소화했을 만큼 메이저리그 경험도 풍부하고 그래서 제1선발 투수로 기대를 하면서 좀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시즌 뛰어난 활약으로 이미 검증된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120만 재계약한 기아는 이제 남은 외인 투수 1명만 제대로 뽑으면 선발 투수와 용병 구성면에서는 어느 팀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외인 용병과 함께 이번 스토브리그 기아 타이거즈가 공을 들인 건 집토끼 단속이었습니다. 안방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 지난 시즌 중반에 영입한 베테랑 포수 김태군을 잡는 데 성공했고
지난 2시즌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준 FA 김선빈과도 총액 30억 원의 타이거즈맨으로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팀의 맏형이자 해결사 최영우와 2년 단연 계약을 맺어서 중심 타선에 안정과 무게감을 더하게 됐습니다. 투수와 타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승부를 펼치는 피치클락, 그리고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인 로봇 심판제 도입, 더블 헤더의 부활, 여기에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시즌 개막 등 어느 해보다 리그 운영의 변화가 큰 올 시즌. 재도약을 위해서 착실하게 전력 보강 작업에 공을 들였던 기아 선수단은 이번 달 말에 호주로 전주를 나서서 시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한군이 전국 최초로 시중금리의 2배가량인 햇빛 아동 적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군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와 7개 지역 농협조합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대 4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햇빛 아동 장학 적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햇빛 아동 적금은 신재생 에너지 협동조합과 지역 농협의 지원으로 기준금리의 3.5%의 2배 이상인 연 7.5%의 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목포시는 내일자로 국장급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병철 비서실장과 문명식 수도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해 도시발전사업단장과 경제수산환경국장으로 각각 발령됐습니다. 또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이 기획청년국장으로,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이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이 맑은물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총경 승진 예정자에 광주 전남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문영상 강력계장과 류관송 홍보계장 등 4명이, 광주경찰청에서는 박흥원 감사계장과 서현우 교통안전계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입직 경위별로 나눠보면 전남경찰청에서는 순경 출신이 2명, 경찰대와 간부 후보생이 각각 1명씩이고, 광주경찰청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2명, 비경찰대 출신은 1명입니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13일까지 설 기획전을 운영합니다. 설 기획전 상품 회원에 단일 품목 20개 이상 구매 시 대량 주문 할인을 실시해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으로 11일부터 한 달간 소고기, 삼겹살 등 총 22종에 한해 중복 할인도 가능합니다. 남도장터 설 기획상품은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전통주류 등 380여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